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디코리아의 황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조 대표님하고는 그 EY 한년 계실 때 저희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그때 아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회사 론칭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목 굉장히 선정적인데요. 저희들 하는 회사 서비스하고 기타 뭐 케이스 스타디 그리고 국내 그 기업들의 돈 버는 광고, 돈 쓰는 광고 유형 뭐 이런 사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매니지먼트 관련된 일을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뭐 미디어 매니지먼트가 어떤 일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서너 가지 영역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비가 투입이 되면 저희들 광고 관련돼 갖고 모든 그 데이터가 다 남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같으면은 뭐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그 뷰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클릭을 얼마 했는지 이런 숫자가 다 데이터로 이렇게 그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률이나 기타 매체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데이터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하는 일이고요. 그 미디어 퍼포먼스 분석은 이제 그 모든 매체는 그 매체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각 기업들의 광고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 관리 이런 이들이 이제 메인인데요. 업계마다 조금 이제 사용하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매니지먼트 또는 미디어 오디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회계법인들은 미디어 어슈런스 또 공통적으로 미디어 퍼포먼스 오디트, 미디어 컴플라이언스 오디트 기타 이런 이제 용어로 사용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미디어 매니지먼트 또는 미디어 오디팅 이렇게 저희 하는 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는 그 TV라든지 매스미디어 위주로 광고를 했을 때는 광고비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매우 정밀한 분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상황이 되면서 디지털에는 여러분 뭐 이커머스나 기타 쇼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그 접촉을 했고 그리고 구매로 이어졌는지가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소비자들 또는 매체 이용자들의 매체 이용과 매출이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얼마나 하는 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각 세부 매체별로 기업들이 여러 매체를 사용하게 될 때 매체별로 매우 디테일하게 효율성과 효과와 벤치마크 비교와 베스트 인 클래스 비교 그리고 KPI 그 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 소위 저희들이 이제 광고주라고 부르는데 기업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 대행사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는 기업을 위해서 이제 광고 계획과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들 디지털 매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기타 이런 매체의 광고를 하게 될 때 비용이 당초에 계획된 것과 실행된 것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그 에이전시나 이런 그 랩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실제 미디어 광고 단가와 실집행된 거와 당초에 계획된 거와 그 중간에 있던 그 에이전시들의 피가 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매우 모호하게 실제 광고에 사용되는 돈보다 그 중간에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애초에 원했던 자기 광고 예산으로 그 매체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미디어 컴플라이언스는 회계법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Y하고 저희들이 회사를 막 론칭했을 때 같이 일을 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그 3일 회계법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와 관련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그 기업들이 광고를 하게 될 때 광고 대행사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기업과 광고 대행사와 미디어 이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광고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광고 대행사가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고 그걸 보고하는데, 그 셀프 리포트에 근거해서 광고주가 그렇게 판단을 잘했는가 보다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셀프 리포트에 의한 평가가 이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년 전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서드 파티 입장에서 기업의 광고가, 그걸 대행하는 광고 대행사가 일을 잘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 선정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그 광고 대행사를 뽑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K 저희 로고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기업들과 대행사와 매체사 사이에 모든 오간 거래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을 광고주를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게 저도 이제 미디어 매니지먼트, 미디어 오디팅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국내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 전문 회사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드 파티 신디케이트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어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또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광고주한테 보고가 되죠.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데이터를 다, 국내 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전부 다 구매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량적 데이터, 그리고 또 기업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또 실시해서 정성적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제 현재 지금 저희들이 9년째 됐는데, 고능한 데이터, 그 기업들의 컨설팅한 그 미디어 데이터 또는 벤치마크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퍼포먼스를 또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든지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매니지먼트가 왜 필요한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론칭을 했을 때 EY하고 저희들 이제 큰 그룹사를 가서 그 이제 세일즈 이 토크를 하다 보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광고 대행사가 있고 그 대행사에서 다 관리해서 보고를 하는데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기업 내부에서 회계사를 고용해서 회계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게 법적으로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또는 객관적 분석은 외부의 회계법인한테 맡기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광고비가 워낙 규모가 커지고 매체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관리가 단순하게 그 대행사에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걸로는 그 광고가 제대로 나갔는지, 광고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기대했던 그 매출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익하고 그 기업의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사 이익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업은 매출이라든지 광고 목표라든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고 예산을 사용하는 거지만, 광고 대행사는 그 기업을 위한 이제 서비스를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이익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수수료가 큰 매체를 이제 이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때로는 객관적인 아이디어한 그 매체나 광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문적인 그 미디어 매니지먼트, 미디어 오디팅 하는 업체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년 동안 이제 일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회사들의 이제 국내 캠페인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케이스 스타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국내 통신사, 뭐 3대 통신사 중에 한 회사는 당시에 통신사 세계가 출혈 경쟁으로 특히 광고에서는 막대한 돈을 수천억씩 쏟아붓고 이제 그 소위 말해 저희들 용어로 셰러 보이스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붙도록. 근데 저희 이제 의뢰를 했던 그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광고가 과잉 노출된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최소 30에서 50% 정도 광고 예산을 줄여도 이 매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후에 반영이 돼서 이제 광고비가 상당 부분 줄었는데 불구하고 회사 매출에 차이가 없었고 특히 그 천억 이상 쓰는 광고비가 줄므로 인해 가지고 회사 수준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그 자동차 관련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그런 사이트들 관리도 생각을 하고 또는 안배도 생각하고 해서 아주 무분별하게 그 사이트들한테 예산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자동차의 소비자층을 분석하고 그리고 효과를 분석해서 딱 이렇게 랭킹하고 퍼포먼스를 분석해 보니까 40개 이하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이 자동차 회사는 저희들하고 7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철저한 관리로 광고 관련돼서 매우 타이트한 이제 점검을 하면서도 효과를 유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휴대폰, 글로벌 휴대폰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와 뭐 시장에서의 어떤 우월적 그 지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광고하는 모든 매체가 가장 좋은 매체, 좋은 시간대, 좋은 위치 이런 그 굉장히 이제 고집을 해서 국내 광고 대행사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 결과 30% 이상을 그 비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높이지만 그렇게 원하는 매체를 사용하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 쪽에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 저희들 제안대로 이제 변화가 돼서 그 광고 효과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인다기보다는 효과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성 크게 신장을 했었고요. 기타 이제 글로벌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그 FMCG 회사인데 아주 글로벌 회사인데 워낙 많은 제품에 많은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미디어 광고 대행사 이런 데서 이제 그 광고 수수료 또는 미디어 이렇게 그 청구하고 정산하는 거에서 많은 중복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디어 컴플라이언스로 회계법인하고 같이 일을 해서 이제 바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그 국내 모 이제 분유회사였는데 요즘 막 아마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분유 구매할 때 그냥 뭐 큰 대형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지만 요즘 주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오너하고 매니지먼트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분유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니까 TV 광고나 기타 광고를 다 끊고 인터넷으로만 광고를 해라 이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어서 마케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이 국내 분유사들이 TV 광고가 매출에 한 2, 3개월 간격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TV 광고를 하게 돼서 매출을 다시 떨어지는 매출을 바로 잡을 수 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고객사는 지금 뭐 저희들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외국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의 국내 광고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로는 구글이나 애플, GM, 벤츠, BMW 이런 자동차나 P&G, 존슨앤존슨, 로레알 해서 뭐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동안 해외 글로벌 광고 위주로 했다면 이제 국내 회사들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좀 확장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는 거의 다가 이제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품들하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국내로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국내 매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어캣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TV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만지고 탭을 만지고 노트북을 만지고 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체 상황입니다. 이전에 지하철 우리가 타고 다닐 때 보면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 이렇게 봤는데 지금 거의 다 뭐 그런 게 없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죠. 매체 환경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고 매체 구분도 애매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어떤 매체를 사용했는지가 특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디어 매니지먼트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 국내 미디어 상황의 광고비를 한번 살펴보면 디지털 광고비가 2021년 기준으로는 한 54%, 작년 기준으로는 아마 60%가 넘었을 거로 보고요. 올해는 이제 70%대로 가고 있다. 저희들이 광고비, 실제 광고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이제 30% 이내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인쇄는 뭐 더, 신문 잡지는 말할 것도 없이 20%가 채 안 되고요. 기타 매체에 합쳐서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이 압도적이고,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이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디지털 광고 위주, 모바일 광고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광고비를 쓰는 게 광고 효과와 비례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광고 종류만 하더라도, 뭐, 디스플레이, 검색, 동영상, SNS, 프로그래미틱,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디지털 광고에 노출될 때, 같은 유튜브를 사용하시더라도 노출되는 광고가 다 다를 정도로 다양한 그 광고 형태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모든 개인들이 개인적인 미디어, 개인화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들한테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광고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플레이어들이 데이터를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정규 편성이나 이런 데 보지 않고 다 편리한 시간대에 자기가 보고 집 밖에서는 매체를 이용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게 애드 프로드라 그래서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보고되는 실제 이용자가 실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 사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상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산으로는 30%에서 100% 이상 과잉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 효과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구루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내 절반의 광고비가 이제 예를 들어 낭비되고 있는데 그 절반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절반을 찾아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광고, 돈 세는 광고 오늘 제목인데요. 돈 세는 광고 유행만 일단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기업들이 매출하고는 상관없는 광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그리고 경쟁사 활동을 이제 고려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드 파티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 확인한 바로는 광고를 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 외국 회사들이 대부분 이 구매부서 프로큐먼트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별도로 서드 파티 회사와 해서 관리하는 그런 이제 프랙티스가 국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광고비 관리는 어찌 보면 지금 관리에 그 사각지대에 놓였다. 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광고 목적은 이제 브랜드 고출, 뭐 소비자 인지도 확보 기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매출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광고 전략의 기업들 중에서 애플은 효과 중심으로 광고를 하고요. GM은 관리 중심, 효율이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굉장히 창의적인데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이걸 전부 다 혼합해서 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서비스의 이제 뭐 요점은 매출에 기여하는 광고를 도와드린다. 그리고 효과가 확보된 그런 캠페인을 관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코스트 세이빙과 효율성 확보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은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광고비 관련 투명성 확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끝마친 글로리에서 변호사 남편이 연진이라는 악역 담당한 주인공한테 말하는 게 있죠. 연진아,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비, 회계사비, 그리고 미디어 매니지먼트 회사 비용을 아끼면 기업 입장에서 아끼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40%, 평균 30% 정도 광고비 코스트 세이빙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대부분 업체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드 파티에 의한 광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희들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셀링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출에 기여하는 광고가 저희 회사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훈 상무님도 잠깐 이렇게 화면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초 우리 김기훈 상무님이 같이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잠깐 인사만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디오 코리아의 김기훈 상무입니다. 다음번에는 꼭 발표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는 이전에 회계법인이 있어서 저도 같이 일을 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얘기를 또 들으면서 더욱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알맹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가버넌스 스트럭처에서 결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런 이제 광고와 관련해서 안에 가장 앞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지만 중요한 이제 기업의 효과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스트럭처의 한 부분을 우리 지금 미디어 오디오 코리아에서 담당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하나 기업 입장에서도 한 단계 점프업 하는데 선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